네, 이어서 2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캐럿 손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캐럿에서 캐럿 줄리엔, 줄리엔이 있는데 당근을 5 내지 6cm 길이로 자른다. 뭐, 맨돌린이나 슬라이스, 머신을 이용하여 세로 방향으로 얇게 점인다. 일정한 두께를 이루도록 얇게 조각들을 규칙적으로 포개고 아주 가늘게 세로 방향으로 이제 채를 썰어주는 겁니다. 주로 이제 샐러드에 사용하며 캐럿 프리터에도 이제 사용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럿 스틱은 당근을 3.5에서 4cm 길이로 이제 자르고 당근의 평평한 면이 2로 향하게 놓고 두께를 3.5에서 4mm 길이로 자르는 것이고, 자른 당근을 포개어 두께 3.5에서 4mm의 일정한 막대 모양으로 이제 자르는 겁니다. 자, 캐럿 마세도아는 당근을 길이를 6에서 7cm로 이제 자르는데 4mm 두께로 일정하게 이제 편으로 써는 것이고, 편 조각을 몇 개 포개고 나서 4mm 직사각형으로 일정하게 이제 자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브로노이스는 손질 과정이 마세도안과 동일하면 크기만 이제 다를 뿐입니다. 각진 면이 균일하게 2mm의 작은 정육면체로 자르면 되겠네. 스프 가네시로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르포아. 자, 미르포아 같은 경우는 겉은 다듬지 않는 당근을 사용하는데 썰어 놓은 당근의 조리 시간에 따라 크기를 이제 다르게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투어니스는 당근을 일정하게 길이를 이제 자르고 지름의 크기에 따라 2개 내지 3개로 또 토막을 내고 심을 없애면서 토막 낸 조각을 돌려 깎는 것이고, 길쭉하고 균일하게 둥근 형태를 이제 만드는 것입니다. 엄지 손가락을 돌려 깎는 토막 밑바닥에 검지는 윗부분이 되고 일정한 원호 모양을 깎는 것인데 양 끝이 두께가 같아야 하겠죠. 자, 그럼 또 머시룸을 이제 살펴보겠는데, 머스룸은 칼을 사용하여 흙이나 모래가 붙어 있는 부분을 제거해주고, 물에 깨끗이 씻되 너무 오랜 시간에 물에 담가 놓지 않아야 되겠죠. 모래가 제거될 때까지 물로 헹구고 손으로 건져내는 작업을 반복하겠고, 머시룸을 자르는데 양송이의 밑둥을 잘라버리고 도마 위에서 각각 양송이 머리 부분을 평평하게 놓고 양송이의 크기에 따라서 4등분이나 6등분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슬라이스 같은 경우는 양송이의 밑둥을 잘라내고 평평하게 놓고 용도에 따라 조절하며 얇게 이제 자르는 것을 이제 슬라이스라고 하고, 샐러드에 사용할 때는 껍질을 이제 꼭 벗겨서 이제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자, 머신 줄리에는 크고 깨끗한 양송이를 선별해야 하고, 가로로 2 내지 3mm 두께로 이제 자르야 되고, 그리고 자른 조각을 포개요 2, 3mm의 일정한 막대 모양으로 이제 자르고 각종 가네이션 이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머시룸 브루노이스는 양송이를 줄리엔 모양으로 자르고 막대 모양 버섯을 모아 2, 3mm인 정육면체 모양을 잘게 자르고 벨루테와 콘소메, 가네시에도 이제 많이 사용하는 편이죠. 그리고 이제 돌려깎기 같은 경우 머시룸의 돌려깎기는 양송이를
뭐 다듬고 밑동을 뭐 그냥 뭐 두고 돌리기 전에 씻지 않고 하는 거고, 버섯국지에서 시작해 원효 모양으로 일정한 가는 홈을 이제 만들고 다 깎으면 밑동을 이제 잘라내면 되겠죠. 돌려진 그 버섯 그 머리를 씻고 레몬즙을 탄 물에 담가 놓으면 이제 갈변이 덜 생기겠죠. 생선 요리에 뭐 핫 베지타블로 이제 뭐 생선도 마찬가지, 육류나 뭐 여러 가지 핫 베지타블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 외에도 그 외에도 보면은 뭐 파스, 뭐 브로콜리 손질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브로콜리 같은 거는 겉쪽은 그 푸른 잎사귀 제거하고 단단한 거 심은 칼로 이제 잘라내면 되겠죠. 용도에 따라서 일정한 작은 다발로 이제 잘라내고, 식초 탄 물에 잠시 담가뒀다가 물에 깨끗이 헹구던가, 그러면 끄는 소금물에 넣고 대충 꺼내야 얼음물에 재빨리 식힌다던가, 완전히 식으면 물기를 제거하고 냉장고에 이제 보관하면 되겠고, 주로 핫베지타블에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자 파슬리 찹 같은 건 실습 시간에 많이 해봤죠. 왜냐면 다져서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서, 그래서 파슬리를 면보로 싸서 흐르는 물에 씻은 다음에 물기 짜서 그 다음에 자연으로 이렇게 이제 드라이를 시키면 이제 파슬리가 이제 어디든지 사용할 수가 있죠. 그 외에도 차이브도 있고 어니언도 있고 다 손질하는 건 야채에 가서 야채 다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야채를 다루는 방법은 항상 너무 오래 야채도 이제 다루다 보면은 이제 파손될 염려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야채 경우 살살 다뤄야 된다라는. 그래서 그래서 손질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 그 재료에 따라서 다 이런 거는 실습 시간에 몇 번만 해봐도 여러분들이 잘 이런 거 터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야채의 취급, 야채 일반적 취급 야채에 대해서 그래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채는 대부분 샐러드와 핫베지타블에 사용이 많이 되는데, 그 기원은 17세기 프랑스 요리에서 로스트가 제공된 다음에 앵띠미라 하여 스위트 베지타블 그리고 제공되었다고 하고, 그러나 오늘날 풀코스가 간소화되면서 메인 디시에 곁들이거나 별도로 제공되고 있는데, 우리가 섭취하는 육류, 곡류 등을 산성으로 영양학적으로 이를 중화시키기 위하여 야채를 섭취해야 하고, 또한 우리 몸에 생성되지 않는 비타민, 무기질 이런 등을 흡수함으로써 영양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야채 섭취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죠. 주 요리와 곁들여질 때 야채의 색상과 형태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하겠죠. 양식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야채는 주로 외국에서 수입하거나 일부 국내에서 재배해 사용하고 있는데, 이 중에 우리나라 사람 입맛에 맞지 않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에서 재배된 야채를 다양하게 사용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고 보겠죠. 야채 취급은 모든 야채는 잎 사이에서 발견되는 아주 작은 벌레나 곤충들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도록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는 건 기본이겠죠. 그리고 푸른 야채는 끄는 물에 소금을 넣고 빨리 데쳐서 찬물에 식혀야 그런 것도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제 퇴색이 되겠죠. 그리고 어떤 야채이든 꼭 필요한 만큼만 익히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 그렇지 않고 너무 익힐 경우 영양이라든가 그 맛이라든가 색깔이라든가 그 모양 등이 그 손실을 초래할 수가 있겠죠. 시머링을 할 때에는 버터, 스톡과 소금을 함께 사용하면 좋습니다. 핫 베지타블 그 조리 시 지나친 소스나 뭐 시즈닝으로 그 본래 맛을 감소시켜서는 이제 안 되겠죠. 냉동 야채는 가급적 사용을 피하고 냉동 제품은 흐르는 찬물에 넣고 천천히 해동시켜야 합니다. 왜냐, 그렇죠. 강제로 해동을 시킬 때는 이제 뭉그러지겠죠. 그래서 자연 그 실온에서 자연이 녹게끔, 그 육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야채는 그렇게 다루면 이제 재료를 사용하기 이제 편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야채 썰기에 따른 용어. 자, 요 부분에서도, 요거 이제, 요 부분에서도 이제 가재물이 이제 많이, 여기서도 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제가 다 이렇게 이제 옆에다 이렇게 토를 달아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요 가재물에 여기에서 좀 나오니까, 가재물을 여기서 꼭 좀 알고,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서양 요리에서 이제 용어니까, 야채 썰기의 그 용어니까, 그래서 알로메트 하면 성냥개비용으로 따른 거라고, 바토에 하면은 바토에가 아니라 바토네입니다. 이게 바토네, 바토네. 바토네는 이거 작은 막대형, 그리고 브로노이스 가로 세로 3mm를 정육면체를 샷도. 샷도는 이제 길이를 6cm. 자, 흔하게 이제 핫베지타블에 샷도 모양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지금 현재. 슈브는 머리카락형을 말하는 거고. 자, 그리고 슈포나드는 가는 실처럼 가늘게 이제 써는 걸 말하는 거고, 콩카세는 그 한 면이 0.5에서 1cm 정도 크기를 이제 정육면체를 말하는 겁니다. 자, 콩카세는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해봤죠. 그리고 커흐네 이제 나팔령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끼부는 가로 세로 1.5cm 이제 정육면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세는 이제 잘게 다지는 것이고, 줄리엔은 이제 길이가 5cm 길이로 가늘고 길게 써는 거. 자, 이런 게 이게 양식 자격 시험을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이 꼭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것부터 알고 있는 게 이제 좋겠죠. 왜냐면 여러분들도 이제 요리를 기왕 했으면 자격증도 취득할 분이 계시면은 이것도 자격증 시험에 꼭 도움이 되는 거니까, 모르는 것부터 알고 계시면은 이제 도움이 되겠죠. 자, 마세도안, 과일 등을 1에서 1.5cm 크기로 주사위형으로 이제 써는 것을 말하고, 자, 파리지엔, 둥근 구슬형, 트랑쉬, 고기 등을 넓은 그 조각으로 이제 자르는 것을 말하고, 트랑시형은 토막을 자르는 거. 이거 이해도 많은데, 용어, 이제 야채 썰기 용어는 이거 이해도 이제 이거 이상으로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소스, 양식에서도 이제 보면 이제 이 소스가 중요하죠. 소스는 고기의 육질과 질도 좋아야 되지만은, 소스도 왜냐면 소스가 맛이 없으면 그만큼 고기도
맛이 좀 뒤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요리에 맞는 소스도 중요하고, 소스도 어떻게 만드냐 따라서 한결 그 새로운 그 고기의 맛을 느낄 수가 있겠죠. 서양 요리에서는 그 소스의 그 어원은 그 라틴어의 그 쉘에서 그 유래되었는데, 소금을 이제 솔에서 이제 소금을 의미합니다. 소스의 역할은 요리의 풍미를 더해주는 것인데, 서양 요리의 맛은 소스에 의해서 뭐 영향을 많이 받지만, 주방에서 소스의 그 생산은 뭐 오랜 그 조리 경험이 있는 조리사가 담당하며, 주방에서 가장 그 중요한 위치라고 볼 수 있겠네요. 소스의 종류는 수백 가지이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크게 나누어 뭐 베샤멜, 베샤멜 이제 화이트 소스, 이제 주로 이제 생선에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에피타이저라 하고, 벨루테가 에스파놀, 뭐 토마토, 뭐 홀란다이스 뭐 등 뭐 5가지 그 모체 소스를 나눌 수 있는데, 소스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 부재료에 따라서 그 다양한 그 파생 소스가 이제 나오는 것인데, 이러한 그 모든 소스의 종류를 기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기본 모체 소스를 잘 익힘으로써 자기 나름대로의 그 파생 소스를 이제 개발할 수도 있겠죠. 요즘에는 그 많이 그 맛집이라고 해서 많이 이제 개발을 하죠. 그 대신 기본 소스로 토대를 해서 그게 개발되는 겁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소스의 그 구성을 살펴보면, 그 주재료를 이용하여 뽑는 뽕도와 그 소스로서의 그 적당한 농도를 갖추기 위한 리에종 결합으로 되어 있는데, 부재료의 그 첨가에 따라 파생 소스가 탄생하고, 소스의 그 조리 시 주의해야 할 것은 소스의 뭐 맛이라든가 농도, 광택, 뭐 색채 등 모든 요소가 잘 조화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현대 소스의 그 특징이라 하면, 너무 기름지지 않아야 하고, 그 인공적인 그 아닌 그 주재료 그 순수한 맛을 느낄 수 있어야 하며, 그 주재료와 뭐 접시, 뭐 소스의 색깔이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하겠죠. 일반적으로 소스에는 포도주를 다양하게 사용하는데, 사용 전 맛을 확인하여 소스와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될 때 사용하는데, 포도주에는 알코올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이를 그 제거하기 위해서 충분히 이제 졸여서 사용하죠. 일반적으로 뭐 백포도주는 그 졸여서 신맛을 감소시켜 주고, 그리고 적포도주 같은 경우는 졸여주면 풍미를 강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브랜디도 적포도주와 같으며, 포도 와인, 뭐 마데리아 와인, 뭐 섬세한 향을 살리기 위해 조리 그 마지막 과정에 불을 끄고 첨가를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스테이크를 구울 때, 굽기를 할 때, 팬에서 굽는데 이제 스테이크가 앞뒤를 노릇노릇하게 구워서 오븐에 들어가기 전에, 자, 와인, 주로 이제 육류는 레드 와인을 활용하죠. 레드 와인을 브랜딩 한번 샥 해주죠.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고기의 그 맛도 돋궈주면서 그 고기의 그 잡냄새라든가 이런 걸 제거하기 위해서, 자, 마지막에 이렇게 와인으로 이제 브랜드를 해줘. 생선 같은 경우는 이제 화이트 와인으로 해주면, 이제 생선은 주로 화이트 와인을 사용하고, 자,
육류는 레드 와인을 이제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와인도 서로의 그 장단점이 있다 보니까 또 와인을 아무 때나 활용하는 건 아니고 그 요리에 맞게끔 활용해주면은 그 육류 요리가 한결 더 맛을 높여주는 편이기 때문에 그 와인 사용할 소스를 만드는데 와인을 활용할 때는 적절하게 그 타이밍을 잘 맞춰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 소스의 그 여러 가정을 대략적으로 나눠 보면 뭐 조리기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와인도 첨가하는 게 있고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혼합해서 그 소스의 풍미를 위하여 마지막에 넣는 그 버터도 있고 그런 가정이 이제 서양 요리에서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맞게 가정에 따라 요리의 가정에 따라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소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부재료가 꼭 필요하죠. 그래서 그 소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루가 뭐 리에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래서 소스를 소스 할 때면 이거 리에종이라고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뭐 루라 스타 뭐 이런 걸 이제 말하는 건데 그걸 종합적으로 뭐 두 개의 물질을 결합시켜 하나의 물질을 만드는 역할을 하며 소스의 맛이라든가 색깔 농도를 조절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버터나 루, 크림, 뭐 스타치 등으로 많이 이제 이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루 같은 경우는 가장 그 대표적인 형태로 밀가루 버터로 이제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버터랑 밀가루랑 이제 같은 비율로 해서 불이 아주 약한 불에서 서서히 이렇게 너무 불이 세버리면 타버리니까 밀가루가 금방 타죠. 서서히 누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누를 화이트로 만들 거냐 뭐 브라운으로 만들 거냐 그건 소스에 맞게끔 누를 선택하면 되겠죠. 왜냐 화이트는 이제 색깔이 안 나야 되고 브라운 소스를 끓이려면 누의 색깔이 좀 나야 되고 그래서 그건 소스에 맞게끔 볶아주면 되겠네. 그리고 조리 조리법은 뭐 밀가루 버터 비율을 섞어서 1대1 섞어서 만드는 것인데 서서히 뭐 가열된 그 팬에 베르풍도 버터를 반고체 상태로 녹인 것과 그래서 이제 나무 주걱으로 이제 서서히 왜냐면 분명히 이제 누를 조리할 때는 나무 주걱으로 이제 해줘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보기에는 이게 이제 열이 오르면 엄청나게 뜨거우니까 항상 이제 안전도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루에는 뭐 또 조리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루 불량이라는 것도 있는데 화이트 소스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인데 색깔이 갈색이 되지 않도록 흰색 가깝게 만드는 것이 루 불량이라고 하고 루 블론도는 벨루테를 만드는데 사용되므로 루 불량보다는 약간 짙은 색깔이며 루 불행보다는 엷은 중간 정도의 색상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 불행은 가장 짙은 색상이며 브라운 소스를 만드는데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건 이제 루 불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치, 스타치는 응집력과 강택이 훌륭한 그 농축제로서 뭐 콘스타치라든가 뭐 에로루트라든가 타피오카 스타치 뭐 라이스 등 이제 많이 이제 사용하고 있고 콘스타치 녹말가루죠. 콘스타치가 다양한 요리에 사용하며 가격이 저렴하나
조리 시 사용하면 옥수수 맛이 날 우려도 있죠. 자, 그래서 그 콘스타치는 요리에 맞게끔, 왜냐하면 어떤 강한 뭐 콘스타치라면 뭐 제일 강한 게 이제 감자죠. 그 다음에 옥수수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자, 그거는 이제 요리에 맞게끔 선택하면 되고, 엘로루트는 그 강택이 아주 우수한 소스에 사용하기 가격이 약간 이제 비쌉니다. 그 요리에 사용할 경우 좋은 품질을 이제 유지시키는 거죠. 광이 이제 소스를 해도 이제 광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타피오카 스타치는 에로루트와 그 유사한 그 가격이 저렴하여 주방에서 사용하기가 이제 적합한 편이고, 그런 이제 라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맑고 투명한 소스에 이제 사용하기가 어려우나 비스쿠 수프 등 뭐 진한 수프에는 그 누대용으로 이제 사용하기도 합니다. 쉽게 그 변질되는 것이 이제 단점이라서 좀 꺼려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베르메니에는 그 밀가루와 버터 비율을 1대2로 혼합하여 볶아 사용하는 것이고, 너무 과도하게 끓이면 분리 현상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달걀 노른자, 난황을 그릇에 담아고 뭐 거품기로 치료 사용하며 크림을 첨가 사용하기도 하고, 수프나 소스 완성 단계에서 섞어서 사용하면 첨가 후에도 끓여서는 합니다. 끓여서, 왜냐하면 계란이니까. 그리고 이제 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 돼지 피라든가 랍스터, 뭐 칠면조 피 뭐 등을 사용하는데, 사용 방법은 달걀 노른자와 동일한데 장시간 보관이 이제 필요성이 있을 때는 혈액, 응고, 지연제, 산기트 등을 섞는 경우도 있는데, 전통적으로 뭐 코아비라든가 뭐 랍스타, 리비아, 뭐 카인에서 많이 이제 사용하는 편이고, 야채 풀에는 현대에 와서 많이 사용하며 향과 영양 가치를 살릴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흔한 버터는 그 다양한 소스에 그 사용하죠. 소스 농도를 조절해 줄 뿐 아니라 소스의 맛도 풍부하게 하여 주고, 이러한 그 이유 때문에 크림 소스 등 모든 소스에 사용하고 있죠. 버터는 사용 시 주의할 점은 가급적 약한 불에서 사용해야 하며, 소스의 표면이 너무 뜨거울 경우 분리 현상이 일어납니다. 버터는 너무 그러면은 불이 세버리면 이제 분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크림은 그 화이트 소스 계통이 많이 사용하고, 푸아그라는 그 헤비크림, 그 푸아그라 1대1 비율로 섞는데, 거품기를 이용하여 이 혼합물을 그 소스에 첨가해 거의간 소스에 이제 많이 이제 사용하고 있죠. 자, 마리네이드. 자, 마리네이드는 육질이 이제 너무 이제 질길 때, 대개 이제 그래도 이제 고기를 연하게 육질을 연하게 해서 이제 마리네이드를 이제 많이 하는 편인데, 그 마리네이드란 그 오일과 그 향신료, 그 야채를 그 이용해서 뭐 소고기라든가 돼지고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 생선 등을 2, 3일간 절이는 것으로 육질을 그 부드럽게 하고 풍미를 더하게 함으로 조리할 경우 좀 더 다양한 맛을 나타나게 하고, 또한 그 마리네이드에 사용된 그 육즙과 야채를 이용하여 소스를 만드는 데도 이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 프레시 마리네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 재료를 한번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육류 10kg면은 뭐 오일이 200ml, 뭐 백포도주 또는 적포도주, 뭐 식초, 당근, 뭐 셜론, 양파, 뭐 정향, 마늘, 통후추, 파슬리 줄기,
그래서 고기 조각을 큰 통에 넣은 다음 부케가로니 미르포와 스파이스를 첨가하고 화이트 와인 또는 레드 와인을 오일 등으로 절여서 신선한 곳에 이제 보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각종 육류나 베니스에 사용하면 되겠죠. 보일드 마리네이드는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고기가 10kg라면은 오일이 200ml 정도의 백포도주, 적포도주, 식초, 당근, 셔론량. 자, 들어가는 건 재료 들어가는 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인스턴트 마리네이드는 오일, 레몬 슬라이스, 월계수잎을 이용하여 생선과 함께 섞는다든가, 가끔 혼합물을 흔들어 준다든가, 생선을 그릴할 때 사용한다든가. 그래서 레몬 주스나 오일, 파슬리, 소금, 후추 등을 섞어서 사용하면, 파슬리는 다져서 후추, 레몬, 오일, 소금과 함께 섞은 후 포울트리 등 각종 튀김에 사용되는 육류에 이제 많이 쓰이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샐러드. 자, 샐러드는 이제 순수 샐러드가 있고 혼성 샐러드가 있는데, 이제 샐러드의 어원은 라틴어로 소금을 뿌린 향초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말은 신선한 야채 또는 향초 등을 소금만으로 간을 맞춰 먹었던 것이 유래가 되어서, 이것이 점차 발전하여 현재와 같이 다양한 드레싱 샐러드를 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샐러드는 순수 샐러드와 모듬 샐러드로 이제 구분되는데, 대체적으로 샐러드에는 향초, 야채, 계란, 고기, 해산물 등과 오이, 식초 또는 마요네즈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각종 드레싱과 섞거나 곁들이는데, 샐러드용 식재료는 특히 채소류는 세균에 감염되지 않는 청정 채소를 사용해야 하고, 신선한 식재료야 하는데, 또한 모든 샐러드의 경우에는 적당한 배합이 중요합니다. 순수 샐러드에서는 고전적인 순수 샐러드는 한 가지의 야채만으로 만들어지며, 여기에 파슬리, 초별, 타라곤을 잘게 다져 얹고 비네그레이트를 곁들였다고 해서 현대에 와서는 순수 샐러드를 할지라도 단순하게 한 종류의 식재료보다는 여러 가지 야채를 적당히 배합하여 영양이라든가 맛, 색상 등의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변화하였고, 각종 향료를 드레싱에 가미되어 곁들여지고 있는 편입니다. 샐러드 조리 시 주의할 점은 각종 채소, 식재료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접시에 담아야 하고, 물기가 남아 있으면 드레싱에 흘러내려 보기 좋지도 않고 맛이 이제 저하되겠죠. 잎채소의 경우는 작은 잎은 그대로 사용하고, 큰 잎일 경우에는 가급적 칼을 사용하지 말고 손으로 적당히 잘라야 하겠죠. 이는 칼을 사용하면 야채 색깔이 빨리 변하고 비타민 손실 우려가 많기 때문에 샐러드를 손질할 때는 거의 손으로 뜯어야 됩니다. 그리고 혼성 샐러드는 같은 경우는 각종 식재료, 향료물이라든가 소금, 후추 등이 혼합되어 양념
조리 등을 더 이상 첨가하지 않고 그대로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 완전 상태로 만들어진 것을 말하는데, 자, 일반적으로 오일과 식초를 많이 사용하며 하는 경우에 따라서 마요네즈 및 각종 드레싱류도 이제 사용하는 편이죠. 자, 요즘에 샐러드의 소스는 이제 건강을 많이 이제 선호하다 보니까, 자, 샐러드가 많이 대중화되어 있죠. 샐러드 바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그 가짓수도 많지만 거기에 관련된 소스 드레싱도 보면은 이제 다양하게 요즘에는 맛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샐러드는 한마디로 웰빙 쪽으로 선호하다 보니까 앞으로 그 식단에는 그 샐러드가 이제 지속적으로 식생활에 연결되는 것으로 이제 보이죠. 그만큼 앞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건강이 우선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건강해야만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모든 그 일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이 모든 식단에서는 그만큼 그 샐러드의 차지하는 비중은 그만큼 이제 앞으로 커지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뭐 그 이에 뭐 양식에 아니더라도, 서양 요리가 아니더라도 그 분야 상관없이 기본 샐러드는 어디에서나 어느 분류에서나 맛볼 수 있고, 그 샐러드는 그만큼 앞으로는 중요한 샐러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4주차 2교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